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고급 9장에서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죠? 그 파트 2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UP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죠? 직접 파일 업로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통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쳤고요. 자, 이제 10장 C샵과 이제 MySQL 뭐 다들 MySQL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개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하나 공부를 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그죠? 언어를 하나 공부를 했으면 뭐 그게 C가 됐든 C 샵이 C 플러스가 됐든 그리고 C 샵이 됐든 아니면 그게 자바가 됐든 아니면 그게 파이썬이 됐든 뭐 등등등등등 많죠. 그죠?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UI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받고만 맙니까? 아니죠. 데이터베이스라는 서버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든 뭐 교통카드를 쓰든 등등 그죠? 수많은 것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용자가 나의 로그인, 나의 정보 내역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쿼리해서 SQL문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그거를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오라클사에서 있는 오라클과 그리고 MySQL이 있고요. 그리고 뭐 DB2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티베로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근데 가장 흔하게 우리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 물론 오라클을 사용해도 돼요. 뭐 근데 MySQL을 사용하고 뭐 MS SQL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면 되는데 자 그래서 C샵과 이제 C샵을 다 배웠어요. 우리는 다 배운 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기초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까지 다 다루었고 물론 더욱더 심화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익혀놓고 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C샵을 가지고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언어를 배웠으면 이제 C샵을 통해서 우리가 윈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회원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하고 혹은 또 조회도 해보고 혹은 또 수정도 해보고 혹은 또 삭제도 해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통신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10장 고급 10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는 보시다시피 이번 장에서는 C샵과 MySQL을 연동을 해서 윈폼으로 우리가 회원 가입 창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뭐 그냥 아주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그래서 여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저장이 되고 삭제가 되고 그런 기초적인 MySQL의 SQL 요거는 지리어입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구조적 지리 언어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MySQL에다가 어떠한 서버, 아니, 어떠한 DB에도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엔진. DB 엔진한테 SQL 문을 통해서 특히 DDL, DML, DCL, 물론 TCL도 있습니다. 이거는 트랜잭션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까지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튼 기본적인 여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명령문을 사용을 하여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이 SQL이라는 게 한 말을 하다가 말았네요. DB 엔진에게 DB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수많은 테이블도 있고 DB 안에 또 다른 DB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DB가 있어요. 그러면 이 DB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 use 부문을 이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테이블을 만들고 create 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select라든지 update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delete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insert 저장을 하는 거, 그리고 조회 select, 그리고 수정하는 update, 그리고 삭제하는 delete, 그러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토대로 해서 이제 C샵에 지금까지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지부를 찍고 이제 여러분들은 DB하고 연동은 이렇게 하는구나,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조회를 하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는 이제 C샵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MySQL을 설치를 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10.1짜리인데 DBMS 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MySQL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나중에 MySQL까지 여러분들이 다 설치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SQL문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 넘어가시고 나중에 이제 윈폼 만드는 강좌를 제가 또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강의를 찍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MySQL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마리아DB도 있고 뭐 등등 많아요. 그래서 DBMS의 이해와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MySQL을 이제 실제로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데이터베이스 너무나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그죠? 아예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혹은 네트워크라는 용어, 이런 것들은 이제 외래어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그죠? 야, 니 데이터베이스 좋네, 뭐 이런 형태로 뭐 말을 하듯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C#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를 더욱더 공부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이 DBA 직종으로 가셔도 돼요.
이 직종으로 가시게도 상당히 많은 연봉과 상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저는 뭐 DBA도 해봤고 뭐 다 해봤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IT가 그냥 있는 공기 같은 존재였어요. 공기 같은 존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때는 또 제가 일할 때만 해도 3D 직종으로 분류되기도 했어요. 왜? 맨날 야근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워낙 복리후생도 좋아지고, 물론 그거는 이제 회사의 사장의 마인드가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오픈 마인드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복리후생도 좋아지고, 또 월급도 세고, 그죠? 뭐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DBA에 관련된 자격증을 제가 한 개 알려드리면, 일단은 SQLD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SQL 디벨로퍼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SQLP는 이걸 따고 SQL DB 관련된 일을 2년 이상 종사를 하면 이거는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제가 강좌를 찍어놨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가지고 있는데 뭐 구태여 저는 지금 현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자격증으로 OCP가 있죠. OCA도 있고.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정보통신이든 컴퓨터공학과든 IT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기사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최소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DB 자격증, SQLD, 아니면 빅데이터 쪽으로 가신다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석가라는 그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OCP 같은 경우는 오라클에서 인정을 해주는 자격증인데요. 이거는 필수 교육기관에 가서 100시간 이상 수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 또 취업 시에 이걸 인정해주는 데는 뭐 너무 흔하기 때문에 잘 그렇게 쓸모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도 130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SQLD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짜리 내고 이거는 필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객관식 50문제. 그거 해가지고 따고,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따고, 그리고 자신만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내가 뭘 해서 만들었다.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 서류 통과가 되면 가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과 배웠던 기술들,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실무진 면접에서 얘기하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붙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일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용어고, 명확하게 따지자 보면 여러 사용자나 우리가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이 서로 공유하고 동시에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집합 자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고요. 또한 데이터의 저장 공간 그 자체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DB 서버는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요, 항상 미러링이 되어 있어요. 웹서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게 미러링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백업하는 게 없으면 이 DB 서버 하나로 돌리고 있다가 얘가 아작이 났다. 그럼 어떻게 복구할 건데요? 복구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미러링을 해서 그리고 용량도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쌓이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서버의 용량을 어떻게 증설이란다.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역량이고 IT 그 DBA의 역량이고 뭐 그런 거죠. 그것도 이제 경력이 쌓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차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리고 DBMS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약자가 DBMS고요.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 관리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MySQL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은 DBMS가 관리하는 데이터에 동시에 접속을 하여 데이터를 공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DBMS인데 이거는 조금 오래된 기준인데 뭐 MySQL도 많이 쓰고요. 마리아DB도 많이 쓰고 마리아DB는 요즘에 거의 좀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휴대용입니다. 그래서 포스티지 SQL도 쓰고 그리고 오라클 많이 씁니다. 오라클 말고 이거는 미국의 오라클 회사죠. 그래서 그 회사에 이 사람이 또 자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한 사람입니다. 인수했던 회사가 2010년도에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자바의 저작권과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오라클과 MySQL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라이센스를 판매하면서 많이 큰 대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SQL 서버도 있고요. 이거는 MS사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DB2라는 것도 있고 이건 IBM에서 만든 거고 액세스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MS사에서 만든 액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SQLite 아주 경량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아시겠죠?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분명히 공부를 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데이터베이스 개념도라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BMS 지금은 우리가 MySQL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집합 이게 이제 전부 다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BMS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의 집합인 테이블이 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수 있고 뭐 수천 개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용량에 따라 그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뭐 뷰라든지 인덱스라든지 트리거라든지 이런 고급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구태여 C샵과 MySQL 연동 부분인데 구태여 제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강의 찍어서 올려놓은 게 MySQL도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러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쵸? DB 서버에는 IP가 있고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MySQL은 포트 번호가 3306으로 권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웰런 포트가 아니죠. 3306으로 DBMS MySQL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여러 명의 사용자나 혹은 응용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기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정도는 알아두자 싶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데이터의 무결성, 즉 이 무결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는 어떤 경로로 들어왔든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데이터의 독립성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부 다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더욱더 공부를 하다 보면 조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인, 크로스 조인, 뭐 레프트 아웃 조인, 뭐 내부 조인, 외부 조인,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인 방법이 있어요. 셀프 조인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해보면 서로 부모와 자식과 같은 종속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이나 데이터에 접근이 허가된 사람만 접근할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자, DB가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테이블이 있어. 이게 근데 연봉 테이블이야. 그죠? 근데 이거를 영업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본다?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산실이나 개발팀으로 빠지게 될 텐데, 만약 취업을 하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DB 담당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권한을 줍니다. 그랜트를. 이 메뉴를 열어주고, 웬만하면 전산실은 다 열어주는데, 전산팀들은. 근데 전산팀의 신입사원들한테는 아무래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안 열어둡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영업팀에 있는 사원이 구태여 인사팀의 연봉 테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접근이 허가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중복 최소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진짜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군데 중복 저장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테이블에 보면 키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쵸. 프라이머리 키와 외래 키가 있고 또 뭐 유니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키의 종류들이 있는데 PK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K로 인해서 절대로 중복되는 데이터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PK는 하나밖에 없는 키예요. 알겠죠? 그리고 외래키라는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테이블과 조인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키가 바로 외래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제작 및 수정 용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통일된 방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유지 보수 또한 쉽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테이블은 아시다시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엑셀표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컬럼, 애트리뷰트, 속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로우, 레코드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C샵에서 클래스 만들 때 멤버 변수들 있죠. 그러한 것들을 멤버 변수를 정의하고 테이블을 만들 때 이 테이블을 보고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든 아니면 클래스를 만든 걸 보고 테이블을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서로 딱딱딱딱 맞게끔 데이터 타입도 맞고 무엇도 맞고 등등 맞게 해야 얘가 비로소 여기에서 읽어와서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읽어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통일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의 안정성 향상. 자, 데이터가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복원 또는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커밋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커밋하고 롤백이라는 게 있고 세이브 포인트라는 그러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물리적인 파손이 아닌 이상은 그러한
지점을 저장을 해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러링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데이터를 복구를 하고 그런 거에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룰 거는 MySQL은 관계형 DBMS입니다. 다른 말로 Relation DBMS. 그래서 RDBMS입니다. RDBMS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이제 서서히 뭡니까? 몽고DB 이런 NoSQL로 지금 넘어가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RDBMS입니다. 관계형 DBMS.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테이블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 간의 관계는 기본 키 말씀드렸죠.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외래 키를 사용하여 맺음. 그래서 이거는 조인입니다. 조인하게 되면 이제 제가 종속 관계가 된다고 했죠. 부모 자식 관계가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DBMS에 비해서 업무 변화에 따라 바로 순응할 수 있고 유지 변수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전에는 뭐 그물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역사 발전 과정까지는 제가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 제외를 했고요. 뭐 그물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었고 스타 뭐 등등등등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가 우리 인간이 가장 보기가 쉬운 게 바로 표와 같은 형태죠. 그래서 지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와 같은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데이터의 무결성도 바로 PK 때문에 우리가 잘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스템 자원을 많이 차지하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DBMS를 서버를 구성할 때는 웬만하면 용량이 진짜 좋은 거 그리고 CPU 서버 CPU가 굉장히 빠른 거 그리고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뭐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해줘야 사람들한테 응답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관계형 구조라는 것은 바로 이거는 열이름 그죠? 이거는 우리가 보면 멤버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하나의 로우 행이라고 하고 레코드라고도 하고 뭐 여러가지 말을 칭합니다. 이거는 속성, 애트리뷰트, 컬럼 뭐 등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SQL의 개요를 한번 보게 되면 SQL은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질의하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언어라고 보고요. SQL은 바로 SQL의 약자입니다. SQL. 그래서 SQL의 특징은 DBMS 제작 회사에 따라서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MS SQL, MySQL, 오라클 다 문법이 조금씩 상이해요. 근데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똑같다. 비슷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셔서 어떤 DB를 쓰는지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라클이면 오라클, MySQL이면 MySQL 그런 책을 이제 하나 아니면 강의를 들어